가을 한낮,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향한다. 가장 먼저 맞는 것은 언제나 대문간에 메어진 강아지. 반가움에 깃발처럼 꼬리를 흔드는. 하지만 재욱인의 개 누렁이는 아무리 반가워도 꼬리를 흔들 수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꼬리가 없는 탓이다. 날 때부터 꼬리가 없는 게 동경이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에 사는 강진호 씨는 모두 4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 소규모의 건축 부자재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강 씨의 직업과 40여 두의 견공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처음 이곳에 2마리를 데리고 온 것이 7년 전인 93년. 일견 보기에는 흔히 보이는 개들과 다를 게 없는 듯 하지만 우리 안의 녀석들은 모두 꼬리가 없거나 있어도 뭉툭하게 흔적만 남아있다. 이들이 바로 꼬리가 없는 게 동경이다. 지방에 따라서 경상도에서는 댕갱이, 전라도의 동개, 강원 경기에서 동동개 또는 댕견으로 불렸다. 꼬리가 없다는 특징으로 한 번 보았다면 기억이 날 법한데 강 씨가 키우고 있는 녀석들 외에 동경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강진우 씨가 12년 전 처음으로 동경이를 보았던 경기도 화성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그 전에 이 사람 꼬리 없는 개가 있어 여기. 여기 꼬리 없는 개는 여기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엉뚱하게. 모르겠으네. 그럼 꼬리 없는 게. 죽었어요? 네, 우리 꼬리 없는 개 있었는데 아주 희망해서 있었는데 저기 뭐야 새끼를 8배나 죽었어. 낳았어. 그럼 몇 년? 그러던 중 반가운 대답을 들었다. 그게 우리 집에서 한 10년 됐어, 10년. 우리 집에서 10년 정도 넘게 있었지. 몰라, 우리 2년 전까지 키우던 개가 꼬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저 꼬리가 뭉퉁해가지고 나와 그냥 그러면 그 꼬리가 안 자라 그냥 계속 그거요 그냥 개는 자꾸 크게 자라는데 꼬리도 자라는데 꼬리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섞여난 그 꼬리가 그대로 그냥. 수놈 닮은 10년 넘게 밥 주고 정주며 키우다 2년 전 죽은 개에 대해 주인 내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다른 집에서 키우는 개라든지 우리 집에서 키우는 지금 현재 키우고 있지만 그런 개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돗개를 제일로 치잖아. 근데 진돗개도 과연 그만큼 영리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 혼자 많이 해봤다고. 내가 키워가면서. 생기기도 잘생겼지. 그런데도 순하고 또 영리해 또 거기다가. 자기네 개 집이 요 아래 있다고 선생님들 요 아래 있다고. 근데도 거기서 앉아요. 앉아고서는 저 산소폴대 저 꼭대기가 가지고서는 밤이 되면 가게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가게를 지켰다는 것이다. 그 밤새도록 여기 내려다봐. 그러니까는 그 걔는 다른 건 필요 없노. 자기가 지키는 주인이 있는 그것만 그냥 지킨다는 그 저기 생각에서는 이제 저기서 그냥 내려다보고 밤에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굉장히 영리한 그런 게. 영리도 사람 그 영리하지만서도 걔라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게. 작은 잡화점에서 책임을 다하고 세상을 떠난 한 마리의 개. 주인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그 녀석과 같은 꼬리 없는 개를 만난 곳은 그리 멀지 않은 한 공장이었다. 예. 예. 아이고, 긴장했나 본데? 얘 이름이 뭐예요? 이건 없어요. 어디선가 얻어다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 성격이라든가 그런 게 다른 개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됐어요? 굉장히 좀 순해요. 순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그 옛날에도 저런 개를 보셨어요? 옛날에도 봤죠. 옛날에 봤는데 그때가 한 오래됐죠. 나이가 국민학교 한 4학년, 3학년 그때 다녔을 거예요. 그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희가 고창이요. 고창.
그러면 이거를 거기서는 뭐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 안 나세요? 개를 부를 때 그냥 댕개라고 불렀죠. 댕개라고. 댕갱이라고. 네, 댕개. 전라북도 고창에도 20-30년 전엔 꼬리 없는 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고향집에서 키웠던 댕갱이에 대해 좀 더 들어보았다. 말 잘 들었어요. 가가 이 밖에다가 옛날에는 소를 산에다가 매서 키우잖아요. 그때 보니까는 비 올 때 되면은요 가서 소 저기 말도 뽑아가지고 집을 끌고 오고 막 그랬었다고요. 치키도 가능했었는데. 하지만 꼬리 없는 개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이와 사뭇 다른 것이었다. 모른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고 안다는 사람도 꼬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환경오염의 결과점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 꼬리 없는 개를 이 마을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꼬리 없인 게 좀 이상하다. 꼬리 없다고. 병신이라고 그랬지. 병신인 줄 알았지. 꼬리 없는 거 아니고 병신가이죠 뭐. 그것도 약을 쓰는 건가요? 근데 그게 요즘 그 오염 환경 때문에 그런 그 뭐 사람이나 개나 그런 뭐 좀 뭐 기형아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개란 본래 꼬리가 있기 때문이다. 생김새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주인을 보면 반갑게 흔드는 꼬리가 있다. 직접 키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아해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동경이. 꼬리 없는 개. 얼마 전부터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이미 옛날부터 우리 곁에 있어 왔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일까? 1996년에 발간된 국어 대사전 동경이를 찾아보았다. 꼬리가 짧은 개 분명히 올라있다. 동경이에 대한 기록은 고문서에서 폭넓게 발견된다. 조선 후기의 문물지리서인 증거문헌 비고의 기록을 보면 동경은 고려시대 경주를 부르던 이름이다. 경주의 풍수지리적인 특징과 관련 꼬리 없는 개가 경주에 많았으며 이를 동경개라 부른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증거문헌 비고보다 간행 시기가 앞서는 중국 청대의 고금도서 집성. 제목 그대로 문헌들을 집성 분류한 서적이다. 이 책에서 이주는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동남쪽에 노루처럼 꼬리가 짧은 개들이 있다는 내용이다. 조선 마렵의 사전류인 동국어록에서도 일치된 내용을 볼 수 있다. 동경구 항을 보면 동경이란 경주에 많던 꼬리가 짧은 개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찌됐건 청나라의 고금도서 집성부터 1938년의 우리말 사전까지 꼬리가 없거나 짧은 개에 대한 기록들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주 지역에 꼬리 없는 개가 적지 않았음을 추정하게 한다. 그런 것이 쫙 퍼졌을 때의 이런 기록으로 남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경주 지방에는 그런 개들이 상당히 많이 퍼진 뒤의 기록일 걸로 생각합니다. 옛 기록을 쫓아 동경이가 많았다는 경주로 향했다. 증거문헌 비고에 경주의 지형이 꼬리가 없는 형상이라 꼬리 없는 개가 많다 하였는데 지형이 그대로라면 여전히 꼬리 없는 개가 많지 않을까?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의 말씀을 듣자면 뭐 경주에도 개가 있었다. 뭐 경주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경이라고 하고 땡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꼬리 없는 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 개를 보신 분이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하니까 기억을 별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꽁지 없는 게 봤긴 봤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더라 하는 정도로 좀 애매한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 어른들은 개를 한솥밥을 먹는다고 생구라 불렀으며 사람과 짐승을 구별짓게 하는 5가지 지침인 오륜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만큼 사람과 가까운 특별한 존재였다. 개의 오륜을 살펴보면 군신 유의에 빗대 주인에게 덤비지 않으며 장유유서는 큰 개에게 작은 개가 덤비지 않는다로 부자 유치는 아비의 털빛을 새끼가 닮는 것이며 부부 유별은 때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다로 풀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신이라는 붕우 유씨는 한 놈이 짖으면 온 동네 개가 다 짖는 것에 빗대어 개의 오륜을 마무리했다.
일제 강점기. 우리 땅에 더불어 살던 개들도 그 주인들의 못지않은 변화와 순환을 겪어야 했다. 자연스레 이어지던 지역마다의 품종이 교통이 발달하면서 서로 섞이며 사라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에 의한 대대적인 도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개 털을 쓰기 위해서 개를 잡았죠. 이 기마가리 하는 거. 기마거리 하기도 하고 그걸로 옷도 해 입고 신발도 해 신고 그러기 위해서 잡아갔어요. 일반 애들이. 그 껍질만 벗기고 살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전부 그랬어요. 사시던 동네에서도 그렇게 해서 뭐 죽은 개들이 꽤 있었나요? 많죠. 그럼 많아요. 그때 개 많은 개들 다 그랬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군수용 방한복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령까지 제정하며 조선의 개를 도축, 가죽과 털을 가져갔다.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고서가 남아있다. 1943년 조선 총독부 임업시험장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전부터 의류의 재료로 사용되어온 견피의 수요가 전쟁으로 인해 급증, 체계적인 공급 계획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이어 조선의 견피가 항공용 방한복의 재료로 그 중요성이 높다는 기록과 함께 조선 원피 판매 주식회사를 설립, 조선 개가죽의 생산 판매를 총독부가 독점하였으며 그를 통해 도축된 조선 개가 한 해 평균 10만에서 15만 마리, 많은 해는 50만 마리에 이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1940년 8월에 발행된 총독부 관보엔 조선 견피의 등급을 나눠 값을 매기고 있다. 그러나 묶인 개만 값을 치렀고 노아 기르는 개는 모두 주인 없는 들개로 간주했다. 그 당시에 그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때 방한복을 구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의 개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각 면마다 도축부를 하나씩 뒀습니다. 그래서 그 도축부에서는 돌아다니는 주인 없는 개는 다 잡아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전장터로 보냈고, 그다음에 주인이 있는 개의 경우에는 돈을 아주 헐값을 주고 강제로 뺐다시피 그 개를 죽였습니다. 광복 후 숨 돌릴 틈 없이 전쟁을 치르고 사람도 살기 어려운 때에 누구도 개 따위를 돌볼 여력은 없었다. 개는 서민들 최고의 단백질원이 돼주었다. 개고기는 분명 전통적인 음식이었다. 궁중의 잔치상에도 황구 요리가 올랐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개를 음식의 재료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서구화된 지금도 보신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보신탕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하세요? 뭐 100%죠. 보인탕은 누렁이를 잡아서 먹으면 제일. 동경이 중엔 누렁이가 많다. 일제의 도축과 전쟁의 혼란, 황구를 최고로 치는 보신탕의 전통, 그리고 동경이들에겐 순환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꼬리가 없어 재수 없다는 것이다. 그 무속에서 그 본풀이 무가의 그 제석 본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석 신이 인간의 그 복과 재물을 갖다 관장을 하는데 그 제석이 왕림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석 없다가 점차 그 의미 변화를 일으켜서 재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졌는데요. 그럼 제석 본풀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노래인가 하면은 그게 아주 완전한 모든 것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복이 내려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두고 재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경제 성장과 서구화의 진행으로 개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달라지게 됐다. 현재 국내 애견 사업의 시장 규모는 한 해 3,500억 원에 이른다. 그 대상은 모두 외국산의 순종견들이다. 서구에서는 일찍이 품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라마다 대표적인 품종을 키워왔다. 나라마다 고유한 토착 견종이 있지만 이를 개량 하나의 품종을 만드는 것은 철저하게 사람의 일이다. 서구 각국의 명견들은 전문적인 육종의 결과인 것이다. 푸들의 경우를 보자. 본래 프랑스의 양치기 개였던 푸들은 몸무게 36kg이 넘는 대형견이다.
이들 중 몸집이 작은 녀석들만 골라 교배를 거듭하여 평균 4kg의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냈다. 개의 한 세대는 1년 정도이므로 20년, 20세대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 수 있다. 두 마리 모두 성장이 완료된 성견들로 본래의 대형 푸들은 스탠다드 푸들, 의도적으로 육종된 작은 품종은 이름도 앙증맞은 장난감, 토이 푸들로 불린다. 개 중에는 원종에 가까운 개는 우리가 알기로 썰매 끄는 개라든지 주로 추운 지방에 사는 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돗개도 해당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제 스피츠 그룹, 북방 조상경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개들이 원종입니다. 그 나머지 개들은 다 거기서 파생된 개들입니다. 불독, 그 다음에 도베르망 핀셔, 세퍼트, 그 다음에 로트바일러, 또 우리가 아는 요크셔 테리어, 이런 개들을 다 그 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애초부터 있던 견종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개에 대한 생각은 서구의 것과는 달랐다. 세계 어느 민족에 못지않게 개와 가깝고 친밀했지만 개는 어디까지나 개일 뿐 인위적으로 품종을 만들고 치장하며 품에 안고 다니는 따위의 일은 개발의 편자 같은 짓이었다. 주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충견을 기려 비석을 세우기도 했지만 일상적으로 개는 언제나 비천한 존재였다. 그렇기에 개란 말이 접두어로 붙으면 무엇이든 하찮고 우습고 열등한 것으로 되어버린다. 현재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도 욕설의 대부분은 개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같은 배경으로 개와 관련하여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 전통적으로 개가 사람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은 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방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신성한 공간을 이제 신을 벗고 들어가는데 그 공간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 가운데 좀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 절대 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가축으로서 이해된 거죠. 오늘날처럼 그 개가 어떤 특별한 애완이라든지 전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일상적인 개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항상 자기 주변에 개가 있었기에 그 개의 혈통을 보존해야 되고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시.